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분석해 볼 내용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금 하와이에 계시죠? 홍준표 전 시장에 관한 소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그 3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대로 민주당에 갔더라면 어땠을까? 이 발언, 이게 참 파장이 상당한데요. 네, 그렇죠. 단순한 거치 표명을 넘어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홍 전 시장이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, 그 속내는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번 분석을 통해서 그 발언의 진짜 의미, 또 탈당의 배경,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정치권에 던질 파장,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. 네,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우선 홍 전 시장 본인이 밝힌 탈당 이유, 그 심경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네, 경선 과정을 사기 경선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하면서 굉장히 강한 실망감을 표출했죠. 이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본인 입으로 그렇게 밝혔으니까요. 게다가 국회의원 5번 하는 동안 당 덕 본 적 없다 이런 말도 했고요.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당이 거의 괴물선 형태였는데 내가 살려냈다 이런 말도 했죠. 당에 대한 어떤 섭섭함 그런 것과 또 자부심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아주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. 그런 감정의 어떤 정점이라고 할까요? 그게 바로 30년 전 노 전 대통령 권유를 언급한 부분 같아요. 그 민주당행 권유 말이군요. 네, 의리, 도리, 상식 이런 게 통하지 않는 당에서 너무 오래 가슴앓이를 했다. 이런 탄식은 이게 단순한 후회가 아니죠. 그렇죠. 평생 몸담았던 정당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화멸 이런 걸 드러내는 발언으로 보입니다. 어쩌면 정치 인생 내내 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갈등이 터져 나온 걸 수도 있고요. 그 환멸감이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아주 날선 비판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. 페이스북을 보니까 표현이 정말 거침없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일하는 놈 따로 있고 자리 챙기는 놈 따로 있는 당이다.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했죠. 2006년 서울시장 경선 때 이미 당의 실체를 좀 알았다. 이런 회고도 했더라고요. 그렇죠. 과거에 DJ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본인이 저격수 역할 하면서 거기에 만족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다.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. 더 나아가서 이회창 총재 이후에는 정통 보수주의는 없어지고 사이비 보수들만 남았다. 이런 비판까지 했어요. 네, 심지어 당이 국민의힘이 된 줄도 모른다 이러면서 좌파적인 정책까지 끌어들였다고 비판 수위를 굉장히 높였죠. 여기서 그가 말하는 정통 보수라는 게 아마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확고한 안보관 이런 가치들일 텐데 현재 당 지도부가 이걸 다 버렸다고 보는 것 같아요. 하와이에 가 있는 것도 그냥 휴가가 아니라 대선을 피해서 잠시 망명 온 거다. 이런 표현을 썼어요. 좀 놀랐습니다. 네,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죠. 그리고 대선 끝나고 돌아와서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해야 한다. 이런 말까지 했고요. 그 와중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총리 제안했다 이런 설도 돌았는데 이건 양쪽 다 부인했죠. 네, 그건 양측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근데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게 현재 홍 전 시장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나 존재감을 보여주는 반증일 수도 있겠죠. 좀 흥미로웠어요. 홍 전 시장 심경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한다.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다. 이렇게 공감을 표하면서도요. 네,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진정한 보수 정당의 본 모습을 잃고 있다. 반동 정치 집단화되고 있다. 이렇게 비판을 했죠.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이 당내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도 덧붙였고요. 지금은 국민의힘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본 모습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고 이전에는 보수 정당인 척이라도 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극우 반동 정치 집단화되고 있습니다.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통합의 차원에서도 또 화합의 차원 그리고 국력을 모아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홍준표 전 지사께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더라면 하는 저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. 아마 엄청난 자괴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.
홍준표 지사께서 오죽하면 탈당과 동시에 정계 은퇴를 했을까.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점점 더 통상적 의미의 보수 정당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정치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좌우의 날개로 나는 새와 같은 것인데 지금 오른쪽 날개가 사실 날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죠. 아예 그냥 우리는 보수 정당도 아니야라고 아예 선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존중하고 또 필요할 때 협력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은 지금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외양조차도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버린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 물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권성동 의원이나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복귀해야 한다, 또 예우를 갖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. 네,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상황들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? 그리고 홍 전 시장의 다음 행보 이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? 역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본인이 직접 남긴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할 것이다. 이 말이요. 아, 새 판 짜기. 네, 이게 핵심입니다. 이건 뭐 단순한 개인적인 불만 표출을 넘어서는 거죠. 보수 진영 전체의 어떤 재편 가능성, 이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합니다. 그래서 귀국 후에 그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, 그리고 그가 구상한다는 그 새 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, 이게 앞으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 홍준표 전 시장은 경선 결과 그리고 당의 현재 모습에 대한 어떤 깊은 실망감 때문에 수십 년 몸담았던 당을 결국 나온 거고요. 그렇죠. 30년 전 선택을 이례적으로 후회하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사이비 보수, 심지어 국민의 짐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중진 정치인의 개인사를 넘어서 현재 한국 보수 정치의 어떤 단면, 특히 그 내부의 균열이라든지 정체성 위기 같은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대선 이후에 그가 돌아와서 새 판 짜기를 언급했는데 이게 실제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홍 전 시장은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한다고 했는데요. 과연 그가 생각하는 정통 보수의 모습, 그리고 그가 구상하는 새 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? 지금 그가 비판하는 당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를지, 또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상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